내신 대비 자체 교재 76쪽부터고요. 전기 에너지 지난주에 만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보내는 과정, 송전, 그리고 실제 가정에서 전력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거, 소비 이렇게 나가고 시간이 남으면은 앞단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보낼 건데 그 보내는 방식에 전기 에너지를 보내긴 보내는데 단위 시간당 보내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이라고 해. 그래서 전력은 1초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혹은 보내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그래서 전력의 기호는 P를 쓰고요. 파워의 약자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양인데 1초 동안이니까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1초 동안 단위 시간 당이니까 T분의 E로 쓸 수 있어요. 시간당 전기 에너지의 양.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있어. 전기 에너지 공식. 전기 에너지는 E는 VIT야. 모르는 기호 있니? E는 에너지고요. V는 전압, I는 전류, T는 시간. 괜찮아? 그래서 얘 그대로 대입해주면 TT 약분되면서 VI만 남는 거죠. 이 정도 공식은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ohm의 법칙이라고 중학교 때 하나 더 배우는 게 있어. 전압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V 자리에 IR을 대입하면 I 두 개니까 제곱 걸리면서 I 제곱의 R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요 공식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저 공식을 언제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전기 에너지 양이랑 시간 나오면 그냥 T분의 E 쓰는 거고 전압 얘기도 나오고 전류 얘기도 나오고 저항 얘기도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송전 전력을 얘기할 때는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의 곱공식을 많이 써.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선의 자체 저항에 의해서 전력이 손실돼. 그거를 손실전력이라고 해. 손실전력을 계산할 때는 I제곱의 R 공식을 많이 씁니다. 송전 저항을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대입해야 되는 전류는 송전 전류고 몇 암페어로 송전을 하는지, 그리고 이때 대입하는 저항은 송전선의 자체 저항. 그래서 P 송전은 V 송전, I 송전, P 손실은 I 송전 제곱의 R. P 송전은 V 송전의 I 송전, P 손실은 I 송전 제곱의 R. 송전 전력은 VI, 손실 전력은 I 제곱의 R을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니? 분위기가 왜 이러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 이때 가정으로 보낼 때가 있고 공장으로 보낼 때가 있는 거야. 송전선을 타고 보내겠죠. 가정이랑 공장 중에 어디에서 전력 소비가 더 클까? 공장이 더 크겠지. 그래서 공장으로 보낼 때랑 가정으로 보내는 전력량을 발전소에서 조절해가지고 이쪽으로는 P로 보내고 이쪽으로는 뭐 3P를 보낸다 이렇게 해볼게요. 전력을 여기 전기에너지를 3배 더 많이 보내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저긴 1만큼 가고 여기는 3만큼 간다. 전압의 세기는 또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보낼 때도 V, 공장으로 보낼 때도 V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하는 게 지금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거니까 P송전을 계산해야 돼. P송전은 V송전의 I송전이야. 근데 송전 전력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근데 송전 전압이 1대 1이야. 똑같다고 걸어줬으니까. 따라서 각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I의 세기로 간다면 여기에서는 3I의 세기로 가는 거야. 오케이? 됐고요. 이렇게 송전하는 과정에서는 손실 전력이 발생해. 전력에 손실이 있더라. 그럼 그 손실 전력의 양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는 내가 방금 1대 3이라고 계산해놨어. 근데 그거에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1대 9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 송전선의 자체 저항이 중요한데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ER. 송전선의 자체 저항이 여기가 더 커. 그렇다면 송전선의 저항을 1대 2로 대입했을 때 손실 전력은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1대 9 곱하기 1대 2니까 왼쪽 거 2개 곱한 거 대 오른쪽 거 2개 곱한 거에서 1대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게 돼. 끄덕여줘. 알았어요? 역으로 이제 송전 전류는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송전 전력과 송전 전압을 알면. 근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전력을 알려주면 저항을 구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리량들 가지고 지지고 볶고 좀 이런 과정이 있다. 송전은 그래서 보내는 과정이고 변전은 송전 과정에서 전력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 변전, 변압 과정. 변전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가정에 220V로 공급된다. 배전, 변전소에서 가정이나 공장까지 전력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송전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77쪽에 전력 손실 얘기 나와 있어. 손실 전력. 손실 전력에 대한 얘기니까 P 손실 공식이 뭐라고? 손실 전력은 I제곱 R. 따라해. P 손실은 I제곱 R. I제곱 R. P 손실은 I제곱 R이에요. 네,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은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럼 줄일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송전 전류를 줄이거나 혹은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그쵸?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I는 송전 전류였어. 그리고 송전 전류가 끼어있는 공식이 하나 더 있었죠? P 송전은 V 송전의 I 송전이니까 식 변형해서 I 송전 냅두면 V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손실을 줄이고 싶어서 송전 전류를 감소시켜야 돼.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송전 전력을 뭐 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둘이 비례관계죠.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 전체 값도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보면, 수식으로 보면 저게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송전 전력을 줄인다는 건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를 조금만 보내겠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말이 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펑펑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쓸 만큼 보내주기는 해야 되는데 손실이 있으니까 그게 아까울 뿐인 거고, 송전 전력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과학적인 의미가. 그럼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식이 뭐야? V송전을 어떻게 해주면 돼? 분모를 키우면 전체 값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송전 전압을 늘리면 송전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들면 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전 전압을 증가시키면 된다. 또
내가 지금 i제곱을 건드린 건데 r 값을 건드릴 수도 있어. 송전선의 자체 저항이라고 하는 건 S분의 L의 비례예요. 다 열심히 쓰고 계시죠? S는 서페이스 단면적이고 L은 랭스, 길이입니다. 송전선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고 또 재질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당히 잘 조절을 하면 송전선의 자체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재질을 바꾸겠다는 건 이거야. 우리 저기 발전이 일어나는 건 강원도 태백이라 그랬어. 그런 엄청나게 먼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 그리고 여기 일산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 있는 전선의 재질을 다 은으로 바꿔. 그러면 재질에 따라서 송전선의 저항이 줄어들어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 지금 구리 전선을 은으로 다 바꾸면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돈이 더 들거든. 그래서 얘를 건들 수는 없고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송전선의 자체 저항이 길이에 비례한다는 건 이 뜻이야. 송전선의 길이가 짧을 때랑 길 때를 비교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도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짧을 때보다 길면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저항이 커진다야.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저항을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럼 길이를 줄이면 되겠지. 이 길이를 줄여주면 된다. 이게 의미하는 건 지금은 저기 발전소가 다 외곽에 있고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런 데에 있는데 아싸리 발전소를 여기 일산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땅값 이슈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우리 동네에 자꾸 안 둘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발전소의 위치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도 건들 수가 없다야. 결론만 얘기하면. 그리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이유는 이렇게 도선의 단면적이 좁을 때보다 단면적이 넓어지면 전류들이 이렇게 뛰어가기가 좋거든. 뭐야 이게? 막 뛰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통과하기가 쉬워. 단면적이 넓어지면 통과하기가 쉬우니까 저항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둘이 반비례죠. 그래서 반비례로 써놓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송전선의 자체 저항을 줄이고 싶은데 그거는 단면적을 키우면 된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저기 강원도 태백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일산으로 보내줄 때 도선이 지금은 엄청 얇은데 그 도선을 두껍게 해주면 저항이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건들 수는 없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죠? 위험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건들 수가 없다. 결국은 손실 전력을 이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송전 전력을 줄이건 송전 전압을 늘리건 길이를 줄이건 단면적을 늘리건 재질을 좋게 하건. 근데 이 중에서 건들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다. 송전 전압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쭉쭉 써놓은 거고요. 송전 전압을 늘릴 건데 봐.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송전 전력은 정해져 있어. 근데 P 송전 공식이 V 송전의 I 송전. P 손실은 I 제곱의 R이고요. P 송전은 VI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보내는 송전 전력은 어떤 발전소냐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걔네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뽑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송전 전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내가 송전 전압을 늘리면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며. 송전 전압을 3배로 키웠어. 그럼 자연스럽게 송전 전류가 몇 배가 돼? 전체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3분의 1배가 되죠.
그럼 손실 전력이 몇 배가 될까? 피손실 공식이 뭐라고? I제곱에 R이라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송전선의 자체 저항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일정이에요. 근데 내가 송전 전압을 늘림으로써 송전 전류를 줄였어. 3분의 1배로. 근데 그거에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몇 배가 되는 거야? 9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따라서 9분의 1배의 일정한 손실 전력은 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송전 전압을 3배로 키우면 송전 전류가 3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은 9분의 1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장으로 써놓은 거죠. V 송전을 N배 하면 I 송전이 몇 배가 돼? P 송전은 일정이니까 N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면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되는 거야? 이거에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N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괜찮아? 재밌어? 괜찮죠? 은수야? 너 그럴 거면 돈 내고 자. 오, 씨발 모텔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변압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압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변전 과정에서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가 변압기가 될 거고, 전압을 뭐 해주고 싶어? 늘려주고 싶은 거야. 왜? 전압을 N배 하면 송전 전류가 N분의 1배, 손실 전력이 N제곱분의 1배로 줄어드니까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약한 전압으로 해서 여기까지 보냈어. 근데 사실 이 전압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건물에 흐르는 전격 전압은 몇 볼트야? 220볼트야. 그래서 전압을 늘려가지고 이 가정이 있는 집 주변으로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쓰는 건 220볼트거든. 근데 내가 피카츄처럼 손실 전력 줄이고 싶어서 얘를 막 10만 볼트로 보내버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이제 전압을 감소시켜 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우리 지역까지 올 때는 전압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커진 전압을 집에서 실제로 쓸 때는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압 과정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변압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변압기는 철심에 양쪽으로의 코일을 둔 거고요. 하나를 1차 코일, 앞에가, 뒤에가 2차 코일이야. 1차 코일로는 전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결 표시돼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교류죠. 교류 전류로 들어와요. 왜 교류로 들어올까?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교류라서 그래. 발전 과정이 뭔데? 자석 속에서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근데 18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었죠.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코일이 있다가 회전을 해. 그러면 90도 회전할 때까지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내보내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다가 돌고 나서 다시 한번 눕게 될 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게 싫어서 메꿔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구조적으로 180도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류가 교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끊임없이 방향이 바뀌면서 일로 갈 때도 있고 절로 갈 때도 있다.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교류 전류.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전기의 전압을 V1,
전류의 세기를 I1이라고 써놓은 거야. 근데 내가 이거는 변압기라고 했고 전압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 이 바꾸는 과정이 가문수를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코일의 가문수를 통해서. 가문수가 여기는 N1, 여기는 N2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가문수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어요. 1차 코일의 전압은 V1이야. 근데 가문수가 N1 대 N2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는 V1에 비해 N1분의 N2배가 돼. 그러니까 가문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10번 감아놨고 여기에 30번 감아놨어. 그럼 전압이 몇 배 되는 거야? 3배 되는 거야. 그쵸? 문자로 쓰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가문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자, 그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1이었어. 그러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단 변압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은 무시합니다. 여기서의 전력을 변압을 해도 여전히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1차 코일에 걸리는 전력량, 전력의 세기는 V1의 I1이 되겠죠. 그게 P야. 그러면 2차 코일에도 똑같이 P가 걸린다는 거야. 변압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무시입니다. 은수야.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곱했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I1에 N2분의 N1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 퉁퉁 나면서 얘네 곱한 것과 얘네 곱한 게 같다니까. 이건 가문수랑 반대로 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차 코일에 예를 들어 10V로 3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실제로는 엄청 크겠지만 저 정도로. 그럼 전력은 몇이야? 30이 되겠죠? 변압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무시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몇이어야 돼? 30이어야 돼. 근데 가문수가 이렇게 됐어. 10에 300이래. 가문수랑 전압이 같이 가는 거였으니까 가문수가 30배야. 그럼 전압이 30배야. 몇 볼트야? 300볼트야. 여기 300볼트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곱한 것과 곱한 것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가문수랑 전류는 반대로 가죠. 그래서 가문수가 30배가 되면 전압은 30배가 되는 거고 전류는 30분의 1배가 되겠지. 몇이야? 10분의 1A 이렇게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분의 1A이다. 얘기할 수 있는. 괜찮아요? 가문수랑 전압이 같이 가고 전류는 반대로 간다. 전압을 왜 변화시켜? 두 단계가 있어. 발전소에서 만든 건 이 지역까지 보내기 위해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 전압을 늘려야 돼. 그래서 발전소 옆에는 초고압 변전소가 있어. 변전소가. 그러니까 전압을 바꿔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초고압으로 바꿔주는 장치야. 그럼 발전소 옆에는 초고압 변전소가 있고 이걸 따라 송전선을 따라서 지역으로 왔어. 그럼 이 지역에서는 가정으로 보낼 때 다시 220V로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변전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주상 변전소예요. 우리 이 동네에 있는 거. 오케이. 그 내용 쭉쭉쭉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뭐로 설명해?
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자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전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전기를 만들 거니까 내가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전류는 없는 거야. 근데 자석이 됐건 코일이 됐건 힘을 가해서 회전을 시켜. 그러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론이죠. 이때 만들어진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해? 유도 전류라고 하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지. 이거는 무슨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렇게 전압이 바뀌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요.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교류로 들러와. 일로 흐를 수도 있고 일로 흐를 수도 있다. 근데 보면 이 코일에 갑자기 전류가 흐르거든. 어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코일이 마치 뭐처럼 행동해? 자석처럼 행동해. 그거는 뭐라고 해?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된 걸 전자석이라고 하죠.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마가 자석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2차 코일의 입장만 보면, 오른쪽만 놓고 보면 여기에 외부에서 공급하는 전류는 지금 없거든. 근데 이 코일이 있는데 코일 옆에 갑자기 자석이 생겼어. 그럼 코일 옆에 없었던 자석이 생기니까 이 코일에는 외부 공급하는 전류는 없는데 옆에 자석이 생겼어. 그럼 순간적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적이 변하면서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흐르는 이 I2도 유도 전류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압이 바뀌는 과정도 무슨 현상으로 설명하면 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면 돼. 이때의 공식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79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안 해서 요게 별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 봐봐. 도선에 전류가 엄청 강하게 흘러. 초고압으로 송전을 하게 돼. 그러면 전자기파의 영향이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커질 것 같죠? 당연히. 전기가 존나 막 세게 피카츄야 100만 볼트로 막 존나 쏴. 그럼 뭔가 전자기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자기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외워야 됩니다. 그때 가능한 게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초전도 케이블, 전선의 지중화, 초고압 직류 송전 나와 있고 추가해나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미줄같이 복잡한 송전망이 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 효율적으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만드는 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은 좀 어렵죠. 초전도 케이블의 임계 온도가 너무 뭐하니까?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뭐를 개발하고 있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고 있겠죠. 다음 전선의 지중화. 전봇대를 없애버리고 송전선을 지하로 매장하면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감전 사고로부터의 위험이 줄어든다. 그리고 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피해가 줄어든다. 돈이 많이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땅 다 헤집어 봐야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한 한계점은 좀 있다. 초고압 직류 송전. 현재는 교류 방식으로 송전하기 때문에 송전선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고압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류 방식일 때는 전자기파가 많이 나와. 근데 직류로 송전하면 전자기파가 줄어든다.
그래서 피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직류로 송전하는 게 좋다.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거는 어떤 집집마다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집에서 몇 시에 전력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쓰는지를 보고 대기 전력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봐봐. 새벽 4시에 아무도 없어. 여기에 콘센트 꽂으면 핸드폰 충전 돼, 안 돼? 되죠? 대기 전력이 남아있는 거야. 새벽 4시가 됐건 한참 많이 쓰는 오후 4시가 됐건 언제든 콘센트에 꽂자마자 전기가 충전돼. 그 말은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도 이 건물 전체적으로는 예비 전력이 있는 거거든.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근데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언제 직장을 가서 이 집에는 대기 전력이 더 이상 필요 없을지 이런 거를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전력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럼 당연히 손실 전력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단점으로는 뭐라 그럴까? 개인 정보 보호에 좀 취약하다. 스마트 그리드를 해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을 하고 언제 집에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한계점이 좀 있다 나와 있고요. 거미줄처럼 복잡한 송전망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미줄 같은 송전망을 만들면 생각해봐. 전류의 이동 거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거미줄처럼 송전망을 복잡하게 해놓으면 이동해야 되는 전류의 길이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당연히 길어질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초고압 변전소를 거쳐서 주상 변전소로 와서 가정으로 보내주죠. 사실 우리 집이 딱 여기에 있으면 이게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조금 애매하게 요런 데도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전류를 받기 위해서는 송전선을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유기적으로 하나에서 연결을 좀 여러 개로 해놓는 거죠. 이렇게 거미줄처럼 송전선이 복잡해지고 나면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을 거니까 최소한 이동 거리가 같거나 혹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입니다. 개념은 이 정도고요. 81쪽 31번부터 33번 이런 계산 문제가 좀 나오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발전소에서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를 거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이다. 1차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P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저항값과 손실 전력을 나타냈다. 변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1차 변전소에서 P를 이렇게 쏘겠다는 거야. 그럼 2차 변전소에서 P를 쏠 수 있니? 쏠 수 없죠. 왜냐면 송전선 A에서 손실 전력이 있었을 거거든. 그치? 이때 각각의 송전선에서의 저항값과 손실 전력이 나와 있는데 송전선 A에서는 7분의 P만큼 손실이 된대. 그럼 2차 변전소로 들어오는 건 몇이야? 7분의 6P가 되겠죠. 그러면 2차 변전소에서는 전압이 바뀔 거야. 그럼 전류의 세기도 바뀔 거야. 그랬을 때 송전선 B를 통해서 보내는 전력은
7분의 6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전소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같은 거야. 변전소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송전선 B에서도 7분의 P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구할 수 있을까? 손실 전력과 저항 값이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는 거야? 송전 전류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P 손실 공식이 뭐였어? I 송전 제곱의 R이었어. 근데 내가 저항 값도 알고 있고 손실 전력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I 제곱에 대해서 식정리하면 R분의 P가 될 거고 손실 전력은 둘이 1대1이야. 근데 저항이 몇 대 몇이야? 36대 1이야.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I 제곱이 몇 대 몇인 거야? 1대 36인 거야. 근데 제곱을 해서 1대 36이라는 건 I 값은 몇 대 몇인 거야? 1대 6인 거죠. 그래서 송전 전류의 세기는 A에서보다 B에서가 6배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또 뭐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송전 전력도 알고 송전 전류도 구했어. 그러면 송전 전압을 구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송전 전압 공식은 뭐예요? 송전 전력 공식은 뭐였어? P 송전은 V 송전, I 송전. 내가 송전 전력은 알고 있어. 그치? 송전 전류는 방금 구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새끼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V 송전에 대해서 식정리하면 I분의 P고요. 송전 전력의 세기는 7대 6이야. 송전 전류의 세기는 1대 6이라고 구했어. 그럼 송전 전압은 몇 대 몇일까? 1대 6분의 7대 6이고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분의 7대 6분의 6이야. 약분하면 1분의 7대 1분의 1이라는 거야. 크로스 치면 7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7V로 쐈으면 여기서는 1V로 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비율풀이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비율풀이 과정에서 숫자 계산 좀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송전선 A와 B는 재질이 똑같아. 근데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 사이의 거리는 몇으로 할까? 5L. 2차 변전소와 공장까지의 거리는 L이야. 그럼 뭐 구할 수 있을까? 재질은 똑같고 길이가 다르다. 송전선의 저항은 나와 있어. 그럼 그걸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을까? 단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의 자체 저항은 뭐 로분의 S분의 L인데요. 비저항은 관심 없고 재질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R은 S분의 L에 비례한다. 근데 내가 송전선의 자체 저항값도 알고 있고 출제자가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에 대해서 식정리를 하면 S는 R분의 L에 비례한다인 거고, 송전선의 자체 저항이 36대 1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길이가 5대 1이래. 그럼 송전선의 단면적의 크기가 몇 대 몇이었던 거야? 36분의 5대 1분의 1이니까 크로스 치면 5대 36. 이해돼? 아, 이렇게 송전선 B가 존나 뚱뚱이었구나 라는 거고.
역으로 문제를 또 내면 송전선 A와 B의 저항의 크기를 알려줬으니까 송전선 A와 B의 단면적의 크기를 알려줬을 때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해보자. 송전선 A가 B보다 2배 두꺼워. A의 단면적은 2S고요. 송전선 B의 단면적은 S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 사이의 거리가 500km야. 그럼 2차 변전소로부터 공장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식에 문자가 많다 보니까 하나를 구하게끔 할 때 막 이것저것 조건을 섞어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 잘 뽑으시면 돼요. 봐봐. 단면적을 알고 있어. 근데 거리를 물어봤어. 뭐로 엮으라는 거야? 저항으로 엮으라는 거야. 왜? 저항 R은 뭐에 비례하니까? S분의 L에 비례하니까. 근데 출제자가 뭐 구하라는 거야? 세 개 중에? L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L값은 비례한다. 뭐에 비례해? 식 변형하면 양변에 S를 곱했을 때 단면적과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뽑을 수 있겠지. 근데 단면적이 지금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저항의 크기는 몇 대 몇이야? 36대 1인 거야. 따라서 거리가 몇 대 몇이어야 돼? 그쵸? 왼쪽 거 2개 곱한 거 대 오른쪽 거 2개 곱한 거니까 72대 1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송전선 A의 거리를 72라고 했을 때 송전선 B는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몇 배니? 72분의 1배죠? 그럼 요것도 72분의 1배 해주면 되겠지. 약분 돼? 약분 적당히 해주면 36분의 250이니까 한 번 더 되네요. 18분의 125km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킬로미터 안 주고 싶어. 문자로 주고 싶어. 그럼 x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72분의 x 킬로미터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OX 퀴즈 쭉쭉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만 해볼까? 두 개 할까? 11번, 13번. 그러니까 분명히 저 연구에서 영상 안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어. 보면 이해될 거야. 85쪽에 11, 13 두 문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지표면에 고정된 금속 고리에다가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럼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N극이 다가오니까. 그럼 통과하는 게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내뱉어야 돼. 결국에 이 고리를 통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빠져나게 하게끔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딜까? A 방향이죠. 내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했을 때 내뱉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집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에 금속거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A가 맞는 거고, 니은 금속거리와 자석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맞아, 들려? 어떻게 판단했어? 다가가니까 좋습니다. M극이 다가가건 S극이 다가가건 다가가는 건 무조건 싫으니까 N극으로 밀어내고 S극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고 해야 되고, N극이 멀어지거나 S극이 멀어지면 똑같이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되는 거니까 S극으로 땡기고 N극으로 땡기겠죠. 멀어지는 경우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디귿,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맞다.
옆에 있는 13번까지 하고 오셨다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동일한 자석이 솔레노이드 A와 B의 중심축을 따라 A, B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진 지점을 같은 속도로 지나는 모습이다. 감은 수는 B가 크고 감긴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나와 있어. 기억에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둘이 속도는 어때? 같아. 그리고 동일한 자석이고요. 근데 감은 수가 늘어나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거지.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겁니다. 감은 수가 늘어났으니까. 니은 A와 B의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어떨까? 어떨까요?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송민아 어떻게 하냐면 N극이 다가와. 다가오면 좋아 싫어? 싫어. 멀어지면 싫어. 가까워지는 것도 싫고 멀어지는 것도 싫은 거야. 무조건 변화가 싫은 거야. 오케이? 그럼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으면 무슨 극으로 밀어내야 될까? N극이 다가오면 N극으로 밀어내야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으로 유도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유도 자기장의 방향을 찾았으면 오른손의 엄지를 N극으로 했을 때 손톱이 위로 가 있어. 그 손톱이 눈 앞에 보이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따라가다 보면 저항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근데 이 오른쪽 상황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N극이 다가오면 좋아 싫어? 싫어. 그럼 무슨 극으로 뭐 해야 돼? N극으로 밀어내야 돼. 그럼 반대에 뭐가 유도돼? S가 유도되지. 결국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N이고 오른쪽이 S라는 건 똑같아. 근데 오른손의 엄지를 내가 N극으로 했을 때 4개 손톱이 위로 가 있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 이거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저항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석의 극방향이 똑같고 변화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도 똑같아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코일의 감긴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인 거예요. 코일을 내가 반대로 꼬아놨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데 결국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변화하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같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2교시고요. 우리 반은 24, 5, 6, 7 네 문제 풀라고 했습니다. 24번 내가 풀게. 아마 안 풀릴 거야. 중학교 수준의 좀 지식이 필요한데 잘 보면 전원장치를 기준으로 이런 애가 붙어 있어. A하고 밑에 짝대기. 이게 뭐야? 암페어를 측정하는 장치라서 이게 전류계입니다. 그리고 V하고 짝대기에서 이런 전기기호 표시가 있어. 얘는 뭐야? 볼트를 측정하는 기계에서 전압계예요. 잘 들어. 전류는 기본 정의가 도선의 한 단면을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의 세기야. 전하의 양. 한 단면에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전류야. 그러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도선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전류계를 연결하고 나니까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전류계를 연결하기 전이나 연결하고 나서나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내가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거든. 그 말은 전류계는 도선의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따라서 내부 저항이 매우 뭐 할까? 작은 애예요. 얘는 저항이 엄청나게 작아야 돼. 그래서 이 도선 전체적으로 영향을 안 줘야 되는 거야.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데 전압은 기본적으로 두 지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야. 두 지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측정하는 거니까 전압은 내가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차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도 연결, 여기에도 연결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병렬 연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항이 이렇게 있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어. 은수야? 그러면 이 저항을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나서 두 지점을 측정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병렬 연결해줘야 돼. 전류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까 나가면 들어와. 봐. A를 연결했을 때 0.4A래. 그 말은 여기도 0.4, 여기도 0.4, 여기도 0.4, 여기도 0.4, 여기도 다 0.4라는 거야. B를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전류의 세기는 안 변합니다. 근데 전압은 가시밭길을 건너는데, 저항을 건너는데 사용하는 힘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A에서 20V를 걸어줬잖아. 그러면 그 전류 0.4A라고 하는 전류가 20V의 힘을 가지고 쭉쭉쭉 가는 거야. 근데 그 20V는 언제 쓸까? 이 저항을 건널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내가 A를 연결해놨어. 걔를 통과하기 전에는 20V야. 근데 얘를 건너는데 썼어. 그럼 몇 볼트가 돼야 돼? 0V가 돼야 돼. 그럼 이 두 지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몇이야? 20인 거죠. 그게 전압계에 찍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병렬 연결, 요렇게 병렬 연결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20V를 여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0V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들어가는 거야. 전류계와 전압계 했고요.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 내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 자, 0.4A로 이렇게 들어왔어. 전류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게 여전히 0.4A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요 단계에서는 두 갈래 길이 됐거든. 그럼 전류는 얘도 0.4, 0.4니? 아니야. 두 갈래 길이 되면 두 갈래 길로 전류가 쪼개져서 가는 거야. 이게 일정하게 쭉 가다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다시 만나서 가는 이 전체 값이 0.4라는 거야. 결국은 병렬 연결을 하면 전류가 쪼개져. 근데 생각해봐. 너네가 전류의 입장이라고 하면 쉬운 길로 갈래? 어려운 길로 갈래? 쉬운 길로 많이 가겠죠. 저항이 작을수록 글로 많이 쏠리는 거야. 저항이 크면 거길 잘 안 가. 그래서 저항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가 비례배분이 된다는 거야. 큰 저항에 작은 전류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전압계를 연결하기 전에는 좋든 싫든 0.4A가 다 저 저항을 건너는데 저 저항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전압계를 연결하고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생겼어. 연결하기 전에는 0.4가 좋든 싫든 다 건너갔는데 얘가 들어가면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전류계를 연결하건 전압계를 연결하건 원래 전기의 흐름을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전압계를 연결해도 애새끼들이 일로 못 오게끔 막아줘야 돼. 따라서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뭐한 애를 써야 될까? 큰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존나 어렵게 해놔야지. 0.4가 뭐야, 길이 생겼는데도 여기 개빡세네? 그냥 다 일로 가지 뭐. 거의 0.4A가 다 일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좋습니다. 저항 물어보고 있고요. 전압, 전류 나와 있으니까 ohm의 법칙 V는 IR. 근데 이 그래프에서 전압도 나와 있고 전류도 나와 있으니까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 I분의 V라고. 전류의 세기는 Y축에 써 있고 전압의 세기는 X축에 써 있어.
그럼 y축 변화량분의 x축 변화량이 의미하는 게 뭘까? x축분의 y축은 기울기야. 그럼 y축분의 x축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다. 기울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따라서 저항은 1대 2이다 계산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 밑에 25번. 그림 가는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저항과 꼬마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고 나는 병렬로 연결했다. 가와 나에서 저항을 저항값이 더 큰 걸로 바꿨을 때 꼬마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냐인데,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압의 영향을 받아 전류의 영향을 받아? 전구의 밝기는 전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나 강한 전압이 걸리느냐. 오케이? 가는 저항과 전구, 얘도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 전원장치에서 이 가시밭길을 건너기 위해 전압을 공급을 해줄 거야.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근데 그 전류가 전압을 가지고 가다가 가시밭길을 만났네. 그러면 얘 건널 때 다 써버리니? 아니야. 얘 건널 때도 일부 쓰고 얘 건널 때도 일부 쓰는 거야. 그러면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려운 길을 건널 때 더 많이 쓰겠지. 따라서 저항이 클수록 큰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큰 저항에 큰 전압이야. 근데 지금 가상황에서 저항값을 더 키운대. 이 새끼를 키운대. 그러면 비례 배분이 될 때 꼬마 전구에 가는 전압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낮아지겠지. 그래서 밝기는 어떻게 돼? 어두워지냐. 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에서는 병렬 연결을 했는데 저항의 병렬 연결을 했을 때는 보시면 꼬마 전구도 이런 저항이고 저항도 그냥 저항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얘는 이 그림과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돼. 두 개의 저항을 연결했어. 그랬더니 단면적이 어떻게 됐어? 늘어난 거야. 그럼 저항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오히려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은 줄어들어.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의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내가 R1, R2라고 했을 때 R 토탈은 바로 못 구하고 전체 저항의 역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각 저항의 역수 합과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병렬 연결 시의 전체 저항은 역수를 구할 수 있고 각 저항의 역수 합과 같다야.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가장 작은 저항보다도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1옴이랑) (2옴을) 병렬 연결했어. 전체 저항 몇 옴일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3이죠. 근데 R토탈의 역수가 2분의 3이니까 따라서 R토탈은 다시 한번 역수 취해주면 3분의 2가 되는 거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 중에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봐봐. 이미 저항이 작아. 그 말은 단면적이 넓은 저항이 있다고 해볼게. 여기에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어떤 새끼를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미 가장 작은 저항이라고 해도 뭔가를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그것보다는 단면적이 무조건 넓어지잖아. 그럼 그것보다는 저항이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각 저항의 역수 합이 전체 저항의 역수인 거고, 전체 저항은 각 저항 중에 가장 작은 저항보다 더 작다, 이런 관점이에요. 병렬 연결은 하면 할수록 저항이 줄어드는 거야.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자, 그러면 나에서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원래는요, 얘가 10V야. 그러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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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으로 가다가 저항을 건널 때 10V를 쓰고 0V가 될 건데, 요 저항이나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저항처럼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저항을 건널 때 몇 볼트를 다 쓰면 돼? 10V를 다 쓰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전압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니까. 비례배분이 아니야. 오케이? 그럼 전원장치에서 공급하는 전압은 똑같아. 얘가 10V야. 그러면 10, 10, 10, 10, 10, 10 해서 여기에도 10V, 여기에도 10V가 걸려야 돼. 됐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나에서 저항을 큰 걸로 교체를 한대. 그러면 이 새끼가 저항이 커지든 말든 어차피 전원장치에서 공급하는 전압은 똑같으니까 10, 10, 10, 10, 10, 10, 10 가서 10을 다 쓸 거야. 그리고 일정화 가겠죠. 결국에 전원장치의 전압이 안 바뀌니까 그 전압은 오로지 여기에서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전원장치가 안 바뀌었으니까 전압이 똑같이 걸리니까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V가 일정해요. 근데 ohm의 법칙에서 I, R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밝기는 변화 없음이 맞아요. 근데 전압이 일정할 때 내가 이 새끼의 저항을 키웠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저항이 어떻게 될까? 어떤 하나의 저항값을 내가 키웠어. 그럼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커지겠죠. 저항을 추가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저항을 줄인다는 건 원래 이런 애랑 이런 애가 병렬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넓어졌으니까 저항이 줄어든 건 맞는데, 저항을 키운다는 건 얘의 사이즈를 더 줄이는 거죠. 요렇게. 그럼 원래의 단면적은 요 전체라고 했을 때 저항을 키우고 나면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원래의 저항보다는 커지는 게 맞아요. 결국에 전체 저항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이때 달라지는 건 뭘까?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어두워짐, 변화 없음. 답 4번. 이어서 26번. 방금까지는 전류의 연결을, 다시 저항의 연결을 계속해서 한 거고, 지금 문제는 1.5V 건전지 3개 스위치 전구 전압계 전류계를 연결했다. 이 P는 뭘까? 이 저항을 기준으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분석하고 싶어. 병렬 연결했으니까 P가 뭔 거야? 전압계인 거죠. 두 지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측정하는 거니까. Q는 뭐야? 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니까 전류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Q는 전류계이다.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니은. 전구에 걸리는 저항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압이 3V고요. 측정값이 100mA니까 ohm의 법칙 V는 IR 써주면 되겠지.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 되는 거고, 전압은 3V라고 나와 있어. 전류는 몇을 대입해야 돼?
0.1 좋습니다. 암페어 단위로 넣어줘야 돼. 0.1분의 3이니까 35. 마지막 디귿 보기. 스위치를 닫으면 측정값이 4.5V냐. 보시면요. 전압을 공급을 했을 때 그 전압을 소모하는 건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 결국에 모든 전압은 얘를 건널 때 쓰는 거니까 이 이후로는 무조건 0V야. 결국 이 전의 전압이 중요한 거고 전체 전압의 크기가 중요한 건데 얘가 1.5V고 얘가 1.5V야. 근데 스위치를 지금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얘네가 무슨 연결돼 있는 거니? 직렬 연결돼 있죠. 건전지의 경우에는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전압이 세집니다. 그래서 1.5 더하기 1.5 끝이야. 근데 스위치를 닫아서 1.5짜리 두 개를 내가 병렬 연결했어. 그럼 전체 전압은 몇이 될까? 1.5예요.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고요. 저항의 병렬 연결 시에는 전체 저항의 역수가 각 저항의 합과 같은데 전지의 직렬 연결은 각 전압의 합과 같지만 전지의 병렬 연결 시에는 전체 전압은 그냥 하나의 전압과 똑같다는 거야. 그냥 수명만 늘어나요. 됐죠? 그래서 1.5짜리 두 개를 붙여도 여전히 이 새끼는 1.5인 거고 1.5짜리랑 1.5짜리가 직렬 연결돼 있는 거니까 전체는 여전히 3V입니다. 시간은 좀 더 오래 가겠지만 그래서 이 전구에 통과하는 측정값은 3V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7번 할 수 있을까? 스위치를 닫은 후가 닫기 전보다 큰 물리량, 증가하는 물리량을 찾으라는 문제네요. 기억, A에 걸리는 전압. 스위치를 지금 열고 있어. 건전지에서 10V가 나갔어. 몇 볼트로 들어와야 돼? 0V로 들어와야 돼. 그치? 근데 그 10V를 A를 건널 때도 쓰고 B를 건널 때도 쓰는 거죠. A와 B의 저항의 B에 따라서 비례 배분해서 먹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스위치를 내가 연결을 해준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 저항과 병렬 연결이 됐어. 단면적이 뭐해진 거야? 커진 효과야. 그러면 이 새끼들의 전체 저항은 원래 거보다 어떻게 됐니? 단면적이 넓어졌으니까 작아지겠지. 결국은 A는 스위치를 닫고 나면 병렬 연결이 되면서 저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A와 B를 가지고 비례 배분을 해줬을 때 A가 먹는 그 포션이 더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소입니다. 그럼 역으로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새끼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얘 연결하고 보니까 얘가 저항이 줄어들어. 그럼 얘는 더 쉬운 길이 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길에 더 많은 전압을 쓰겠죠. 그래서 B는 증가하는 게 맞다. 근데 디귿은 어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전류는 10A로 나가. 몇 A로 들어와? 10A로 들어와. 전압은 10V로 나가. 몇 V로 들어와? 0V. 전압은 저항 건널 때 쓰는 거고요. 전류는 나가면 들어와야 돼. 10으로 나가면 10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10 해서 두 갈래길이네? 쪼개졌다가 어차피 다시 모이는 거고 10이었다가 똑같이 흐르는 거니까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 이상한 거 없어? 전원장치는 일정하지 지금. V가 일정이야. 근데 옴의 법칙 V는 아예 아니잖아. 전압은 지금 일정. 전류의 세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
뭐가 달라지면? 전체 저항이 달라지면. 전체 저항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A와 B가 직렬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A 더하기 B 끝이야. 그거에 맞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A에 병렬 연결을 하고 나면 얘의 저항이 줄어드니까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야. 그럼 전체 저항이 감소하니까 전체 전류의 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 흐르던 전류가 이렇게 가서 쪼개져 가지고 B로 일정하게 가는 건 맞는데 전체적인 저항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 자체가 늘어나는 거야. 세진 애가 가다가 쪼개지다가 합쳐지는 거니까 B의 입장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A 건은 안 물어보는 겁니다. A 건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 조건에서는. 왜? 봐봐. A 입장에서 봐봐. 원래는 여기서 나오던 전류가 다 G한테 흘렀어야 돼. 그치? 근데 저항을 연결하고 보니까 두 갈래 길로 쪼개졌어. 그럼 A한테 가는 애가 줄어들겠지. 전류 감소 요인이 있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가 증가했어. 전체적인 세기가 증가했는데 그걸 비례 배분해서 A 쪽으로 가는 거니까 늘어나는 요인, 줄어드는 요인 둘 다 있거든.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답 4번 정도로 내는 겁니다. B에 흐르는 걸 물어봤다. 좋고요. 다 얼추 좀 푸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거랑. 9번은 어떻게 했어? 손실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 손실은 I 송전 제곱의 R이죠. 네, 저항값이 같은 AB라고 했으니까 이건 1대1인 거고 각각에 대해서 전류의 세기가 1대2니까 그거의 제곱은 1대4가 되죠. 따라서 손실 전력 전체 값은 1대4이다. 답 3번. 그리고 10번.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발전소에서는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기억! 이게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거다. 맞아 틀려? 아님 몰라? 저게 에너지원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림만 보고는 알 수 없죠. 근데 알 수 없어서 틀려? 에너지 전환 과정 지난주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태양광만큼은 절대 될 수 없어서 틀린 거예요. 태양광 발전은 광자의 질량을 직접 이용하는 거고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는 거야. 터빈이 안 돌아가고. 이해돼? 터빈을 돌리는 경우는 뭐가 있어? 태양열 발전. 태양 열 에너지를 받았어. 근데 열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회전시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확산으로 이동할 때 터빈이 돌아가게끔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양 열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거다. 니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송전전압을 높인다. 맞다. 디귿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이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송전선은 말 그대로 전기를 그냥 보내주는 건데요. 만들어진 걸 보낼 거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회전 방향에 따라서 몇 도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180도마다. 그래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면 교류 전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송전 전류도 교류 전류일 수밖에 없다. 입니다. 나 11번 했니?
문제가 길어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천천히 보면 각각의 변전소를 거쳐서 공장으로 전력이 수송되고 있다. 변전소에서의 송전 전압을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고 공급하는 전력 1차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게 20P0 그리고 손실 전력이 나와 있고 저항값 나와 있어요. 어떤 흐름으로 구하면 될까? 전류 비율부터 어떻게? 우리가 공식 어차피 두 개 써야 되거든. 송전 전력 공식이 뭐야? P는 VI. 송전 전력 구할 수 있어? 송전 전력 구할 수 있죠? 송전선 A에서 보낼 때는 20P0야. 그러면 2차 변전소에서 보낼 때는 몇이 될까? 문제를 읽어보면 A에서 2P0의 손실이 발생했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18P0가 오는 거죠. 따라서 송전 전력은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10대 9라고. 그리고 송전 전압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고 따라서 나는 송전 전류가 필요하네. 근데 그 송전 전류를 어디서 구할까? 손실 전력 공식에서 P 손실은 I 송전 제곱의 R일 거고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게 I 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I 제곱에 대해서 식정리하면 R분의 P 손실이야. 근데 손실 전력이 몇 대 몇이야? A와 B에서 2대 1이네요. 그쵸? 그럼 저항 값은 몇 대 몇이야? 50대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 전체 값은 몇 대 몇이냐 했을 때 50분의 2 대 1분의 1이야. 약분하면 25분의 1 대 1분의 1이니까 크로스 쳤을 때 1 대 25다. 따라서 송전 전류의 세기는 몇 대 몇인 거야? 1 대 5인 거죠. 끝났다. 전압의 비율.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 양변의 I를 나눠서 똑같아. 1 대 5 분의 10 대 9. 크로스 치면 50 대 9. 50 대 9 답 4. 어이 어디 갔어 이거? 나만 없냐? 없어. 왜 없지? 답 4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비율 풀이할 때 잘 봐봐. 10대 9는 1대 1 곱하기 10대 9야. 그러니까 하나를 1대 1로 통일을 시켜주면 돼. 전류가 1대 5거든? 그럼 전압은 5대 1이라고 하면 전체 값이 1대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10, 여기에 9 곱해주면 전체적으로 10대 9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사건 곱사건이니까 50대 9. 4번 이렇게도 낼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12번, 13번. 12번. 발전소에서 변전소 1, 송전선 X, 변전소 2를 거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가문수비 나와 있고요. 뭐 그림에도 있고. X의 저항은 R이다. 오케이. 기억.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보다 크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겠죠. 같을 수 있어? 같을 수 없어요. 왜? 뭐가 있어서? 송전선이 있어서야. 손실 전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크다? 맞다. 니은 A에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크다. 구조적으로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송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변전소에서 공장으로 보내거든. 변압을 2번 하거든. 그럼 이 변압 과정에서 1차 변전소는 전압을 어떻게 해줘야 돼? 키워야 돼요. 왜?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변전소 2에서는 다시 공장으로 보낼 때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감소시켜야 돼. 왜? 공장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으로만 보더라도
변전소 1에서는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큰 거고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변압 과정에서는 코일의 가문수랑 뭐가 같이 가? 전압이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가문수가 5배니까 전압은 5배가 될 거예요. 1차 코일이 작다. 디귿 X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크다. 어떨까요? 송전선 X의 전류가 I로 왔어. 그럼 그게 변전소 2에 있는 변압기 B의 1차 코일에 I로 이렇게 들어왔겠지. 입력이 됐어. 근데 가문수에 따라서 10대 1이니까 가문수랑 같이 가는 뭐가? 전압이 10대 1이겠죠. 근데 변압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은 무시니까 P 값은 1대 1이어야 돼, 전력은. 그럼 P는 VI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10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 X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 변압기 B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I가 되는 거고요. 디귿 틀린 보기 고를 수가 있겠죠. 됐나요? 마지막 13번 맞나? 13번.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스마트 그리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기억.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낮이 밤보다 적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막 일꾼들이 낮에만 일하는 거야? 그래요? 밤에 일하면 노동력 착취니까? 그런 거 아니죠.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 소통, 통신을 통해서 지금 밤에 더 많이 보내주는 거잖아. 그 이유는 밤에 많이 쓰니까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이 적은 게 맞는 거죠. 그다음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과 밤이 동일하다. 어떨까? 기본적으로 이 발전소에서 보낼 때 송전 전압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송전 전압을 뭐 하고 싶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높이고 싶지. 그래서 모든 변전소에서는 이미 지가 보낼 수 있는 송전 전압만큼 최대로 보내주는 거야. 근데 전력량만 달라져. 그럼 우리 송전 전력 공식에서 P 송전은 V 송전의 I 송전인데 P 송전이 1대 2고요. 낮과 밤이. 송전 전압은 1대 1이니까 전류의 세기는 1대 2인 거죠. 동일하지 않답니다. 그럼 디귿은 어떻게 될까? 송전 전류가 1대 2야. 그럼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될까? 1대 4가 될 수밖에 없지. P 손실은 I 송전 제곱의 R이니까 R 값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몇이죠? 0.2P0라고 해야 돼.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끝난 거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킬러 단원입니다. 범위예요. 끝난 거야. 이게 킬러야. 그래서 요 파트는 계속해서 문제 많이 풀 거고 숙제로 102쪽까지 랑 주간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또 보시고요.